교육의 중심 도시로 남원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작금 현실은 처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6년에 개교한 용성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올해 5명입니다. 그 120년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가 곧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1월 초등학교는 2학년이 7명뿐입니다. 1월 중학교도 1학년이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자, 이러한 학교는 이제 조만간 3, 4년 안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제주 표선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일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표선면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지금 교육주도 성장을 통한, 아이비 교육주도 성장을 통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비 교육에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학생들이 몰리고 선생님들이 열광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시험 문제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국어 시험은 이게 실제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국어 시험은 주어진 시와 산문, 텍스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가가 고립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문학적 장치와 언어적 특징을 사용했는지 분석해서 2시간 동안 쓰시오. 이게 문제고요.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란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트럼프 공격으로 인해서 환율이 폭등하고 지금 기름값도 폭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전쟁을 하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2시간 동안 쓰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입식, 암기식으로는 도저히 아이비 교육을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육계에 오래 있다 봤는데 이런 상황을 가서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해내나요? 학생들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결코 다운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비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또 봐야만 되잖아요. 결과. 표선고등학교에서 순수 제주 학생 출신으로만 아이비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카이스트 4명, 인서울을 40여 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입시 결과를 이뤘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수시로 그 각 대학의 입시 처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월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그렇게 월등합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1, 2학년은 없이다지만 3, 4학년 때 자기주도 역량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수업을 많이 참관을 또 해봤거든요. 제가 영국중학교 교장 재직 시절에 가서 해보니 이건 너무너무 좋은 제도구나. 이걸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사명감,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평균 150g이다. 표준 편차가 1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임으로 선택한 사과 한 개의 무게가 165g에서 170g 사이일 확률을 계산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때로는 이 계산기는요, 다 주어집니다. 공식도 다 주어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당량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이라는 것을 지금도 외우고 있고, 수엘리베 보면 탄질쌍인데 스티바크마크루스 아직까지 40개를 외워야만이 우리가 그 화학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비 교육에서는 그런 것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끊임없이 창조적, 자기주도적인 학습, 자기 역량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교육입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면서 인식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이비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 교육을 반드시 한국에 도입을 해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간단히요. 농구 자유투 궤적을 2차 함수와 미적분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최적의 슈팅 각도를 찾는 것에 대해서 쓰시오.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일조량의 변화를 삼각 함수로 모델링해서 자신의
관심 있는 주제를 수학적 원리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쓰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원에 제가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능합니다. 저는 전라남북도 최초로 아이비 교육 인증을 받아냈습니다. 절대 잘난 체가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해낼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뒤에 보시면 서남대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로 제가 국공립대 공유 캠퍼스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공유 캠퍼스가 뭐고 그걸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자, 먼저 실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북권에는 지금 벌써 1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몇 개만 맡아 말씀드려요.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 백제예술대, 예수대, 우석대, 이런 학교, 원대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대학과 우선 학점 교류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남원 서남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학과를 하겠습니까? 자, 조경학과라든지 임학과라든지 농학과라든지 산림 이런 데는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여기 저희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공립대학교가 29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대학교를 학점 교류 대학에 참여를 시키게 된다면 국립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도 공유대학으로 얼마든지 조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활용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김대규가 하면 반드시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경남염 공유대학이 있습니다. USG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공유대학의 큰 성공 사례입니다. 유니버시티 시스템 오브 경남이라고 해가지고 USG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 17개 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2,000여 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남원에 도입을 해서 학점 공유대학을 통한 학생들을 한 2,000여 명 이상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USG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 지역에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LH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서남대학교에 23년 근무를 하면서 벽돌 한 장까지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아까운 시설이 이 기숙사입니다. 서남대 기숙사는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크게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 500명에서 3동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폐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잘 활용을 한다면 리모델링을 하고 이미 골조와 기본 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여기에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재원이 문제죠. 재원이 문제인데 이 재원은 이 USG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RISE 사업이 있습니다.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해가지고 이것은 RISE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그냥 지역 혁신 시스템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앞장서져라.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주는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테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업을 해서 이 재원을 교육에 잘 활용을 해서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그 지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이미 2025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정을 해서 지역 발전과 이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에 서남대학교 폐교된 시설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이 공유 캠퍼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페이지는 이제 둘째 페이지가 되는데요. 구서남대 12만 평 청년이 돌아가는 핵심 혁신 복합 단지에서 1번을 말씀드리고요. 2, 3, 4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라인은 실무형 현장 중심 캠퍼스를 조성하고 K바이오, 천연물, 대학원 연구소를 유치를 할 것이고요. R&D, 워케이션 센터를 할 것이고요. 지리산을 연계해서 치유, 힐링, 복합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 것이고요. 알리백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나 지열, ESS를 활용해서 캠퍼스 내 전력을 거의 100%에 가깝게 재생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연수원을 유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고요. K컬처 인재 양성소와 주민들이 소나무숲을 활용한 힐링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 주위가 거의 굉장히 많은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아주 쾌적한 힐링파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쪽 보시면 제가 이걸 가장 지금 조만간 또 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국립의전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원에 위치된 것은 아닙니다. 국립의전원법이 지금 통과는 됐기는 하지만 의전원법 그 어디에 보더라도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벌써 한 5년 이상 이 국립의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글을 쓰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수없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전원이 지금 남원에 유치가 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절대 된 것이 없고요. 지금부터 맨발로 전북 도민이 모두 스크럼을 짜고 달려가더라도 될까 말까 합니다. 말까가 지금 더 많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러면 이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 남원에 가야 된다? 인구 7만밖에 안 되는 곳에 왜 남원이 가야 되나? 예전에 지금 국립의전원법 제가 연구했을 때 한 3, 4년 전에 발의만 하더라도 15개의 시가 발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동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인천도 가세를 했고요. 네? 목포, 순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창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울산까지 전부 다 의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달라진 것은 10년에서 15년으로 의무 복무 기한 그리고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는 것으로만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핵심은 서남대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국립의전을 유치하자 이겁니다.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비용이 핵심입니다. 비용. 의과대학이 아니고 의전원을 만든 것도 결국은 비용 문제입니다. 국립의전원은 4년이면 됩니다. 4년. 아시죠? 의대는 원래 6년입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인데 6년인데 4년만 국립의전원 다니면 되기 때문에 의사의 양성하는데 굉장히 스피디하고 비용도 절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남원에 오게 된다면 의료원의 앞에 지금 부지를 한 49% 정도 매입했다고 그래요. 언제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는데 한 2년 갈 것이고 건물하는데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또 한 3, 4년 그냥 갈 것입니다. 2030년 어림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로 가게 되면 바로 100명만 들고 가면 강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의료법 전담 교수로 7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예과 2년, 본과 4학년, 4년의 학생들이 전부 거기서 동아리반, 행정실, 실습실, PBL실 다 있었습니다. 그 큰 공간을 활용한다면 의전원 400명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무 민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의전원은 구 서남대
의과대학 캠퍼스를 활용해서 글이 들어가게 된다면 비용도 획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충이긴 하지만 대략 진행이 된다면 의전은 신축을 하고 부진회의까지 하면 3천억 정도가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대 구 의과대학 건물을 활용한다면 3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도 충분합니다. 2030년이 아니라 2028년도 저는 오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 서남대 의과대학 부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제성을 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기에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설득을 해나간다면 저는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유치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유치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의전원에서 4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 캠퍼스에서는 이론적인 기초의학이라든지 공공의료, 지역의료 교육을 담당하는 기초 내용을 이론적인 것은 공부를 하고 그 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원, 전주, 서울을 잇는 이런 벨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남원에서는 남원의료원이 있죠. 전주에는 전북대 병원이 있죠. 서울에는 또 국립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실습을 하고 교육을 계속 받는다면 이 지역 발전도 되고 학생들도 좋고 특별한 또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붙여서 서남대 의대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의전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공유대학 학생들도 같이 어울려져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훨씬 크고 공유대학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자면요. 예를 들어서 실습 전담 캠퍼스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나무도 심어보고 옮기기도 하고 어떤 구조물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돌도 옮겨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남대 부지는 아시다시피 12만 2천 평이나 되고 지금 대충이지만 그 학교 캠퍼스 있는 데는 한 3만여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만여 평을 활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실습형, 체류형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 민원도 그 서남 의대를 활용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고 민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향후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만약에 도의원이 된다면 전라북도 남원시와 함께 보건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구성하고 하는 의전원 설치위원회에 전북과 남원 인사가 최대한 많이 조인할 수 있도록 정치권, 그 전문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의대의 장점인 경제성, 신속성,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 시너지 효과인 공동 캠퍼스 모델까지 묶어서 남원에 설치되는 국립의전원은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가장 빨리 개교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지라는 것을 중점 부각을 시켜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모노레일 문제입니다. 모노레일 사태는 용인경전철의 사태에 비교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용인경전철도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10,000명도 오지 않는 곳을 10만 명이 넘게 온다는 것을 계산을 하고 어쨌거나 건축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정문 전임시장이 215억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 이 모노레일 사태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 혈세를 보다 안전하고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 혈세 보호 조례를 꼭 바로 즉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심의와 외부 검증을 통해서 그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농민들이 실은 유통망 때문에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많은 유통망이 있겠지만 저는 최고 품질을 통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마존 같은 공유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아마존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좋은 제품을 소개만 해주시면 별도로 팀을 꾸려서 그 아마존에 납품을 하고 그 판매가는 달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존 플랫폼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이런 주요 그 판매망을 활용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맞춤형 복지 확대로 장애인과 어르신이 행복한 남원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 한번 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버스는 의외로 자주 다니지도 않고 버스 정류장까지 오려면 20분에서 30분까지 또 다 걸어오셔야 되고 그걸 타고 내리셔도 또 병원까지 또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택시를 통한 그 어르신들 집까지 직접 가서 직접 모시고 오는 이런 그 택시비를 걱정하지 않고 진료, 검사 내지 재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콜택시를 적극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 방문 재활 서비스를 계속 확대를 크게 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이 외롭지 않도록 돌보험 확대를 그리고 또한 의료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 남원에 전북도청 제2청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소외된 남원의 균형 발전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떨어진 영동권의 수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릉에 제2청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과 영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릉 제2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0여 명 전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곳이 영동권의 컨트롤 타워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안동의 도청 이외에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서 포항에 동부 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의 안전, 재난, 기후 이런 대응 기능을 포항에서 제2청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2청사는 낙후된 권역을 직접 챙기는 실질적인 균형 발전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남원에 지리산권 제2청사를 설치해서 동부권, 지리산권의 행정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지리산권의 생태, 관광, 농업, 생명, 문화, 공공의료의 중심지이자 서남대 12만 평 캠퍼스를 포함한 풍부한 공공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기 때문에 제2청사는 꼭 설치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아이디 교육으로 남원에 아이들이 달려오고 서남대 12만 평을 혁신 캠퍼스로 육성해서 청년이 모여들고 국립우전을 통한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고 농민이 세계시장에서 달러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종엄하게 살 수 있는 남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도청의
제2청사를 통한 지리산권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원이 이를 통한 새롭게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남원이 아니라 청년이 돌아와 정착하는 남원을 조국혁신당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 김대규가 반드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 남원 시 발전과 남원 시민을 위한 공약으로 너무 자세하게 약 34분 동안 열렬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김대규 도의원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소개하실 분이 있어서 했는데 좀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소개를 하고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대규님 미래연합원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미래연합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양윤정 원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네, 박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자리에 남원시 조국 혁신당 강용구 의원님 여기 좀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대규 도의원 후보님께서 너무나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충분히 해주셨고 이 시간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의 충분한 또 질문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해주시면 바로 지명을 해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리산 고향뉴스 최원근입니다. 7가지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는 공약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2가지 의문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유치된다고 남원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선출직들은 마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민들을 기망하고 속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약 10여 군데에서 각 지자체에서 각종 조건을 다 갖춰놓고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과연 남원에서 그런 경쟁력을 이겨내고 남원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염려가 되고요. 2번째 질문은 모노레일 문제로 인해서 남원이 지금 빚잔치를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행정에서만 이 당초 계획부터 현재 이르는 이 과정까지 모든 부분은 시민들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시장과 그 다음에 선출직들, 각 실과의 해당 부서국 과장들의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할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질문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국립의전원 유치는 안타깝지만 남원에 유치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원의 유치를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왜? 절체절명의 남원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의전원을 유치하지 않고 서남대를 살리지 않고 아이비 교육을 통한 구도심을 살리지 않으면 남원은 곧바로 5만 이하로 수직 낙하를 할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100%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국립의전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이 유치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한때는 순수 시민단체인 남원 국립의전원 유치 추진 시민연대 상임 대표로서 2년 이상을 활동을 했습니다. 남원 시민의 피 같은 땀과 눈물과 돈을 들여서 자비로 서울에 가서 집회도 하고 국립의전원 유치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국립의전원 유치가 그나마 된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노력으로 다만 페이퍼워크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게 의전원이 본인의 힘으로 된 것이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원 시민의 대부분은 그런 특정 정당과 특정인의 노력으로 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의전원이 유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고요. 향후 어떻게 될 거냐.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다. 의전원은. 어디서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관할이 넘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이 국립의전원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 청와대는 응답하라고 직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청와대를 움직이고 보건복지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건 전라북도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도 될까 말까 합니다.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호도를 하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얼마나 큰가 아시죠? 이걸 좀 기자님들께서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립의전원법 저는 철저히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바뀐 게 뭐냐고. 기존에 있던 의전원법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의무 복무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드는 거하고 49명을 서남대 의과대학 폐교로 인한 49명의 정원을 활용해서 2018년 당정협의를 해서 김태년 위원장이랑 이미 2018년 4월 14일 날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제 기억이 정확히 맞다면 모르겠지만 그때 민주당이 186명이었습니다. 그때 통과를 시켜 줬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왜? 민주당 내에서 자기 지역구로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 백성들은 의전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안 됐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말까가 훨씬 맞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남원에 유치를 할까? 정부의 재정적인 논리를 대입을 시키자. 돈이 적게 든다. 민원이 없다. 정부에서 원하는 의료 인력을 최대한 단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은 서남대 의과대학 건물을 그대로 의전원으로 활용을 해라. 말하지 않더라도 검토를 들어갈 겁니다. 서남대 의과대학 건물은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리모델링도 시킬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강의를 약간 어락하게 냉난방 다 돼 있고요. 다 강의실마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다 슬라이딩 강의실이고요. 전자칠판도 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처럼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제가 강의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활용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적극 설득을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원 시민은 당연히 똘똘 뭉쳐야 되고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이 동부 산하권을 의료 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해서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원에 그걸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노레일 문제입니다.
모노레일 사태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결국은 필요치 않은 구조물을 건설한 겁니다. 왜 필요치 않은 그 구조물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될까요? 왜 300만 원짜리 자본금밖에 안 되는 회사가 405억 공사를 해야만 됐을까요? 이게 팩트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 틀 안에서 과연 그게 타당하고 정상적인 결정이었을까? 자,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됩니다. 이겁니다. 405억 안에는 모노레일 건설한 모노레일을 관여했던 직간접적인 모든 비용이 405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노레일에서는 엄청난 아무튼 이득을 저는 취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405억 내용에 단지 뭐 인건비 이런 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시겠죠? 뭐 소송 비용, 이자, 대주단.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걸 일시에 지급하지 말고 채권, 시채권 발행해라. 왜? 이자는 좀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분납을 좀 합시다. 제안을 해라. 이자가 있을지 몰라도 왜? 지금 525억은 비상금 아닙니까? 앞으로 풍수해도 있고 저기 농작물 피해도 있고 이 기초생활들 너무 힘들게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될 긴급 비상금입니다. 법적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돈을 그렇게 일거에 그리고 시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열흘도 안 돼가지고 세상에 시의회에서 바로 그것을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제 졸필이지만 글 쓴 거 보시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바로 결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좀 해서 그렇다고 갚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12%씩 받아갔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타당하긴 하지만 남원의 경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좀 깎아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단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이건 좀 12%씩 받았는데 남원시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 좀 감해 줍시다. 이렇게 결정하면 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치하고 일거에 그냥 다 모든 것을 집행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다시 답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개적으로 정확히 검토를 하고 이 내용을 시민, 그 시청 홈페이지에 저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구상권 청구 말씀하셨잖아요. 용인경전철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인경전철의 핵심은 수요 예측의 과다 계상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왜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하느냐. 여기에 핵심을 들어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215억의 배상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남원의 사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구상권과 주민소송은 항상 감사 청구 전치주의입니다. 감사 청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제가 알고 말한 시민사회단체 지금 그 감사원에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 감사 청구를 하냐면 남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법원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따져보고 그 감사 청구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소송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어쨌거나 감사 청구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주민소송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은 대의변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상권 청구는 이 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구상권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실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맞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있고 현재까지 앞으로 525억 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또 더 들어가야 할지 시민들은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 30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또 지금 현재 있는 저 구조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전무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 전체, 우리 남원 시민 전체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인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저것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빨리 철거를 되면 남원 관광단지의 발전은 요원하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상당히 80% 이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로운 설계를 놓고 관광단지 전체적인 청사진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원이 되시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런 대형 프로젝트는 밀실 행정을 해서도 안 되고 일부 소규모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남원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그 대표성을 띈 이런 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조금 우리 후보자님 질문을 조금 하셨을 때 답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답해 주시면은 좀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기자님 질문에 말씀해 주세요. 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설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시하고 배치가 돼요. 후보자님하고. 그것을 도모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되든가 국회의원이 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비 교육 문제에 있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장기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도입을 했을 때 용국중학교 같은 데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데 남원에 좀 몇 개 학교를 시설을 한다고 해도 이게 남원만의 특별한 그 대책이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의전원 문제는 시하고 배치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하고 호흡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래야만이 같이 사는 겁니다. 지금 의전원에 배치된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 네, 부지가 그런데 향후 저대로 의전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부지 매입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벌써 몇몇 분은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가처분 풀고 어쩌고저쩌고 2, 3년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고 또 거기 부지 자체가 도로를 건너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경사가 또 심합니다. 과연 이곳에 그리고 면적도 굉장히 좁고 왜 여기에 무엇을 저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말은 안 들리죠. 왜 자연인이기 때문에. 예? 그 배치되는 게 전혀 아니고 지금이라도 틀을 다시 짜야 돼요. 그게 훨씬 빠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선함대로 가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예? 설계부터 민원부터 건축비부터 다 해결이 되는데 의료원에 붙을 이유가 굳이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붙는 이유는. 의료원하고 같이 진료할 때 협업 내지는 실습을 하겠다 이건데 안타깝게도 의전원 4년 동안에는 이론을 많이 배우는 거지 실습이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책으로 공부하는 곳이지 실습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원에 교수요원이 없습니다. 왜? 의대 교수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논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문의식이나 지금 박사학위 없습니다. 의전원 교수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는 왜 드리냐면 한때 서남대학교에 예수병원과 그 전주대학교가 합쳐가지고 여기를 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에이스병원에 자격을 제대로 갖추신 분이 5명도 안 됐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에서 의과대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드웨어는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의대 교수님들은 그렇게 간단히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과대학 증원을 해줘도 다 지금 반환을 했잖아요. 왜? 교수가 없어요. 비근하리로 충북대 같은 경우도 한 200여 명 배정을 했는데 다 반환을 했잖아요. 교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치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부지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의료원내 앞에 하는 것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해봐야 남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탈락이에요. 왜 그것을 굳이 그렇게 강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의전을 유치해야 된다.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첫째 조건이 비용입니다. 비용이 가장 최소화된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설득할 수 있는 제일 키포인트가 아닐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시하고 배척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는 보건복지부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는 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IB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저는 IB를,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난 체도 아니고 저는 IB 연구를 한 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용북중학교 가자마자 1년 4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IB 후보학교 인증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어렵다던 학급 중원도 제가 3반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한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덕과초등학교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50명이 돼서 70명입니다. 용북중학교 144명 있는 곳에서 지금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만 늘은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명이 학생이 늘었으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용북중학교 그렇게 많이 전입을 해서 가는 이유는 사내하고 덕과가 공동 학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구의 전입신고가 돼야만이 용북중학교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족이 전체 전입신고를 해서 가 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생 100명이면 어때요? 부모가 2명이 붙잖아요. 300명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사만 호응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IB는 좋은 시설을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아까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만 잘 깔아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핵심이 교사인데 교사가 하고자 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끌어내는 게 저의 의무입니다. 제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같이 모시고 스위스도 가야 되고 IB 분소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야 되고 거기 가서 같이 연수도 받고 저도 같이 수없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교사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용북중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끌어낸다면 연수만 충실히 이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사의 그 퀄리티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조대리가 전교 1등에 갔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빨리 IB가 확대될 수가 있고 남원이 그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 교육은 제가 크게는 지금 우선은 구도심 쪽과 인월 초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월 초중고를 반드시 성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인월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한 10명, 13명 이렇게밖에 입학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 소멸입니다. 이제 5년 지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용북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시 순창으로 한 서너 명이 항상 갔습니다. 야, 노현은 학생은 왜 그렇게 힘들게 용북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왜 그리 가요? 그랬더니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갑니다. 남원은 시로 묶여있기 때문에 농어촌 대학 특례 입학은 총 정원은 10%만 별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창으로 가는 거예요. 순창에서 그렇게 지금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장학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어촌 특례가 가장 큽니다. 남원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시라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인월 초중고를
농어촌 특례학교 플러스 아이비 학교를 뽑는다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고요. 외국도 갈 수 있습니다. 외국 그 아이비 리그. 제 꿈은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를 인월 고등학교에서 아이비 학교를 통해서 진학을 시키는 것이 저 궁극적인 정말 꿈입니다. 그리고 주입식, 안기식 교육을 타파하는 것이 저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비 교육은 저를 한번 믿어 줘 보시고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빨리 살려야 됩니다. 구도심을 살리고 왜? 지금 남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원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서 구도심 먼저 왜? 그럼 다른 데도 해야 돼요, 실은요. 수지, 금지, 대강 이런 통합해서 거기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아직 거기가 못 해요, 실은요.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구도심을 살려야 구도심에서 심장이 뛰어야만이 혈관으로 뻗쳐가죠. 그래서 구도심 우선 구도심이 10명씩 오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붙여서 교육의 질을 따져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수업을 하는데 3분의 1은 수업을 들을까 말 거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따라오는 학생은 좋겠지만 그게 미달하는 학생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아이비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걔가 관심이 그쪽에 없을 뿐이고 다른 역량은 굉장히 충분합니다. 이게 역량주도 교육을 시키면 돼요. 단지 주입식, 암기식 수학 문제를 못 푸고 이것을 못 외웠다고 해서 너는 능력이 없고 여기 못 따라가니까 형편없는 학생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재 교육인데 아이비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비 교육을 하게 되면 너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예? 너 네 생각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하구나. 한 실예가 있습니다. 표선고에서 고추로 가천대 장학생으로 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대대에서 고추 농사를 졌는데 고추만큼은 그 학생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그 생기부에 써줄 때 어떻게 쓰냐면 얘는 고추 거름부터 심는 거부터 물 주는 거 따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지류 고추, 빛깔 좋은 고춧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기부에 수십 가지 써준 거예요. 고추만큼은 고등학생이면 최고겠죠. 그래서 얘는 고추로 하면 청정원에 아마 1등으로 직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영양주도 교육을 해야 되지 관심 없는 것을 너무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고등학생의 경우 영어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영어가 공통으로 돼 있더라고 수업 방법이. 예. 영어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아이비 교육이 좋은 게 원래는 영어로 전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도입이 늦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은. 그래서 영어 현재로는 모든 것을 번역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더라도 IBO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영어는 교사의 역량입니다. 교사 역량이 돼가지고 전체를 영어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영어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영어를 또 많이 쓰겠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답이 됐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네, 신화일보의 서장훈 기자입니다. 일단은 만나뵈서 반갑고요. 제가 김 후보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여러 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7대 핵심 공약을 보면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진 공약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년째 고민을 하시고 남원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공약 내용으로 보면 준비된 내용들은 많은데 좀 출발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좀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인지도가 되게 좀 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또 그렇고 이제 김 후보님의 시민들에 대한 진정성 그런 것들이 아직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수년째 고민을 한 가운데 왜 이번에 출마를
준비를 하셨는지 그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인가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워낙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국립우전원법은 일단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우전원법을 상정을 하면서 대표 발의하고 그 수많은 의원들과 어떤 그 내부적으로 조율을 좀 하면서 의전법을 발의를 했던 것도 사실 맞고요. 민주당에서 했던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남원에 주기로 했다라는 그 현역 지금 정치인의 제가 어제 현역 정치인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께서는 남원이 100% 확실하다라는 답을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에서 왜 자꾸 그걸 가지고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왜 조국혁신당은 자꾸 그것을 물타기를 하고 있느냐. 너무 악의적인 정치적 그 공세가 아니냐라고 대단히 좀 불쾌하다는 말씀을 지금 현역 정치인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되묻고 싶은데요. 그게 정말 그 법안에만 명기는 안 돼 있는데 법안에 명기할 수는 없다. 남원이라는 글자를 명기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100% 남원을 확신을 한다.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역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립의전원법을 돌이켜보면 이용호 의원도 발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완주 시장도 의전원이 된다고 하고 최경식 시장도 된다고 하고 계속 그래왔잖아요. 네? 자, 이번도 된다고 합니다. 팩트가 있어야죠. 공식적인 어나운스도 없고 말로는 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말씀드리자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뢰할 수 없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학교 하나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의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교수 때문에 못해요. 지금 교수가 없습니다. 의대 교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의대 교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대 교수는 그냥 양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 여기까지 좀 전체 질문을 말씀. 그럼 왜 그러면 김대경은 지금 더는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느냐 이렇지. 저는 원래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왜 이 자리에 섰느냐? 안 한다기 안 해요, 안 해. 죄송합니다. 안 해요, 이것을 안 해. 제가 글을 수없이 많이 쓰고 수많은 기자들과 수많은 정치인들한테 실명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것 좀 하세요. 다 정리해서 이렇게 줬어요. 용목조합에서도 주고 뭐 의원님한테 주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한 분도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라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뭐 부족하고 위력하긴 하지만 이대로 이제 4년이 다시 또 지날 것이다. 남원은 이제 5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이걸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걸 시도도 안 해요. 알려고도 안 해요. 아이디를 알려고 제가 하면 책도 줬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봐요. 한 번도 피드백이 안 와요. 표선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도 표선면이 이렇게 폐선 초중학교 초중고 폐선 초중고에 썼는데 인구가 3배 이상 늘고 그 집에 집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 학교 좀 방문을. 국회의원도 작년에 갔었잖아요. 열광하고 왔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해도 외지인이 80인인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KTX 타고 2시간이면 여기 옵니다. 남원은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만 해보시게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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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주창을 해보고 제가 한번 미력하지만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겁니다. 저 기자님 혹시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네네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교육자 출신입니다. 38년간 교육계에다가 정년에 있는데 IB 교육으로는 내가 여기서 사회자로서 참 말씀드립니다. IB 교육으로는 그래도 우리 김대규 박사님이 아마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톡이나 또는 어디 의원들에게도 계속 질의를 하고 이걸 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제 자신도 내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좀 참조해 주시고요. 페이스북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기자분 질문. 잠깐 추가적으로 네. 네네, 말씀하세요. 자, 교수님하고도 제 얘기를 사무실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전화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면 지금 거의 다 할애를 교육 분야에다가 지금 할애를 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참 건방지게 한 말씀 한다면은 우리 남원이 이것이 안 되면은 순창 가서 하십시오. 순창에 가서 하시라고 제 말은. 왜 이런 얘기 잘 과감하게 하냐. 순창은 지금 각 초등학교에 전부 다 유학생 지금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전체 다 지금 지금 대성공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순창은 학생들 다 전체가 몇만 다 늘어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남은 아까 말씀드린 용국중학교 하나인데 지금 한 교육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창은 마을을 져줘요. 마을을 져주고 학교를 다니기를 해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다 같이 생활을 해요. 거의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순창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분야에 지금 얘기 지금 쭉 하셨는데 지금 교수님이 진짜 교육적인 전문가시다 보니까 여기만 지금 할애치로 했는데 이거 말고도 남한에 지금 할 일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지금 쉽게 아까 지금 구신권 잡고 그러셨는데 남한은 지금 관광 정책이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보면은 요때 우리 지금 시장님들,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시의원 회장님들이 제가 여기서 기자 설치한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을 다 지켜봤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시장 의원님들이 이 공약에 대한 실천을 10%도 안 해요. 10%도. 임기 동안 10%도 5%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 많은 여기서 많은 공약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공약 실천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순창시 남원군입니다, 현재. 네? 이 현실이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있고, 순창은요, 순창고등학교가 IBDP를 지금 후보학교가 됐고요. 곧 인증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학이 거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원은 제가 교장을 했을 때 모든 교장 선생님 만나고 기관장님 만나서 IB 한번 해봅시다. 피드백이 없습니다.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이게 참 좀 안타까워요. 이 좋은 고장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이 교육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두냐면요. 핵심은 교육을 통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 무엇도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20년, 30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루미나리부터도 만들어보고 구도심, 뭐 보도블록도 갈아보고 간판도 통일해서 다 공짜로 해줘보고 소나무도 심어보고 상품권도 줘보고 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사람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뭘로 찾겠어요? 아이비 교육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하면 15년 동안 학생들과 학부모가 남원에 머무르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전원이 들어오고 의전원이 들어오면 고등학부, 대학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분교로, 친살이 아니고. 그러면 학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산업도 살고 관광도 되고 뭐도 되죠. 관광도 자연이 되는 거예요.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 사람들 그때 다 그래요. 얘들 와 있으면 다 와가지고 두세 명 놀러 와서 놀다 가요. 따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3만 명만 여기서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3만 명 플러스 학부모 그리고 외지인들 한 5만 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돼요. 여기에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게. 제 외람돼 말씀 100%는 아니지만 이걸 다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다 7가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풀로 찰 것입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비 학교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3년 안에 바로 해놓겠습니다. 응?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제가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답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분 있으세요?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너무 저는 예전부터 김 후보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좋은 공약들도 많고 내용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되게 반가웠던 거고요. 근데 일단 사람들은 다 알려줘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슬이 3알이라도 꿰야 법이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남원에 적용이 돼야 이게 되는 건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김 의원님께서 의원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출발이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이나 선거에서 이기려면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홍보성의 문제도 많이 이게 대두가 될 텐데 있을까요?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인지도도 아직 없고 출발도 너무 늦었고 근데 딱 하나입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희 그냥 진정성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글 쓴 그대로 근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저를 한번 믿어주시면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나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되면 여기까지입니다. 남원에서 저를 받아주지 못하고 이대로 한다면 그냥 이대로까지예요. 남원 발전도 여기까지고 기존에 저 바톤 터치를 이어서 하신 분이 계죠. 근데 그건 하나는 제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세운 이 7가지를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도 금액까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분한테 바톤 터치를 해서 넘겨드리면 그나마 저는 제 소임을 충실히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락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 도전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실은 좀 늦게 돼서 실은 제가 61세입니다. 그런데 뭐 정말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남원처럼 이 풍광이 수려하고 좋은 고장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반 아파트만 23년째 살고 있는데요. 뭐 병원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 교수를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남원이 너무 좋은 고장인데 제가 익산이나 군산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씁니다. 동안동 서남원이라고 이 좋은 풍류에 이 좋은 그 인재들이 많은 곳에 이 남원이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우리 애기들도 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남원이 쇠락해 가야 되고
소멸도시 1번이 돼야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순창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임실 열심히 합니다. 배워야 돼요. 네. 남한은 남한은 누가 이 좋은 안을 게시를 하더라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런 글을 써도 피드백 남한에서 한 번도 안 옵니다. 전주, 광주에서 피드백이 와요. 서울에서 와요. 저를 이러다가 저 전주하고 정읍에서 교장으로 오라고 한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을 순수하게 좀 알아주면 좋은데.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찬히 지금 1시간 약 25분 동안 참 제가 알기에도 너무 진지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우리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